자, 그러면 당연히 생명체 안에는 탄소화물이 있죠.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건 탄소가 원자번호가 몇 번? 6번. 그지? 그래서 안쪽에 전자 2개 있고 바깥 껍질에 전자가 4개 있어. 그래서 그 4개 전자가 각각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자 4개와 고온결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결합을 수소와 결합하느냐, 뭐 또 다른 탄소랑 결합하냐, 아니면 또 똑같은 뭐 탄소가 있느냐, 아니면 산소가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어떤 구조가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양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러한 어떤 화학적 특성들 때문에 탄소화물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인체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치만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성분은 탄소화물은 아니야. 네.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성분은 약 70%는 뭐가 되고요? 물이고요. 물은 무기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유기물들이 좀 있는 거죠. 그 중에 단백질이 두 번째로 많고요. 물단지, 지방.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지방을 배웠지만 지질이라고 언급하는 게 맞습니다. 물단지, 이 무기염류는 이온의 상태로 음식을 통해 섭취되어 들어온 것들이죠. 나트륨이온이나 칼륨이나 이런 거. 물단지, 핵산이에요. 핵. 그리고 가장 작은 성분이 탄수화물. 얘랑 이름이 비슷하잖아. 탄소화합물, 탄수화물. 그죠? 이름이 비슷한 것 뿐이지 약간 달라요. 우리 탄수화물은 왜 인체를 구성한 비율이 왜 적어요? 거기 지금 0.5%네요. 여러분 책에는 인체를 구성한 비율이 0.5%밖에 안 돼. 와, 뭐 땀시. 그치?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소비돼 버리니까 남아서 우리 인체를 구성한 비율이 제일 적은 거야. 이제 가장 먼저 소비되니까. 얘를 다른 말로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자, 여기 다음이 여러분의 고등학교라는 통합과학의 시험 범위가 들어가게 되면 중학교 때 기술과정이랑 중학교 때 과학에 배웠던 기본적인 소양들도 기니들이 보기에서 이제 뭐 책에 설명이 안 되어 있어도 기니들이 보기에서 나와야 판단하도록.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에 탄수화물은 1g당 몇 킬로칼로리? 4kcal. 그죠? 1g당 4kcal이고 탄수화물 구성하는 원소들은 CH5죠. 1g당 4kcal 정도가 되는 거고, 그죠? 자, 단백질. 자, 단백질도 에너지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죠? 에너지로 사용이 되게 되지만 어떻게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거에 사용이 주로 되고, 또 효소나 호르몬이나, 그죠? 항체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세포막의 주성분이에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재료예요. 네, 세포막은 인지질과 막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얘도 마찬가지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자, 근데 얘도 1g당 4kcal. 자, 구성되는 원소는 뭐 있어요? 산소, 수소, 산소의 그치, 질소를 갖고 있죠. 저 질소 덕분에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고?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 암모니아가 찌린내 비슷한 성분이 나게 되는 원인인데 암모니아를 우리 몸에서 요소로 바꿔서 버리죠. 오케이. 자, 그 개념들도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단백질 설명했고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는 이름이 아미노산. 근데 이 아미노산이 약 1번부터 20번까지 20여 종류가 있더라. 1번부터 20번까지 약 20여 종류가 있더라. 그래서 이 20여 종류의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대로 결합되는가에 따라서 전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다르고 다양하더라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체는, 자, 여기서 뭐뭐로 나올 수 있어?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나올 수 있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그죠? 단당류 기본 단위체 이름 뭐예요? 포도당. 이당류 기본 단위체 뭐예요? 이웃당. 포도당 두 개가 결합된 게 이웃당. 이 정도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또 설탕도 있어. 설탕, 포도당과 다당이라고 하는 아이가 결합된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다당류 누구 있어? 식물의 저장 다당류. 능말. 동물의 저장 다당류. 글리코젠. 이거가 안 나올 줄 알지? 나와. 이번에 거의 정강로. 그죠? 정강로.
그다음 수험고마저도 자료 학습지 나온 거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정리정돈해서 내서 기본 문제 소양에 나옵니다. 또 정말 그리켜질 말고도 다다음 위에 식물의 세포 벽성분. 세포 벽성분은 탄수화물이야. 알아둬야 돼. 누굴까? 식물의 세포 벽성분. 식이섬유. 이걸 많이 마셔야 된다. 셀룰로스. 네, 셀룰로스. 우리 쾌변을 위해서 야채 많이 먹어야 되죠? 그냥 그 식물의 세포 벽성분은 우리 몸 동물의 몸에서 소화효소 없어요. 셀룰라제라는 소화효소가 없어서 걔네들은 세포 벽성분은 이제 어느 정도 얼겨져서 그 대장에 남아있는 고양이 찌꺼기들 음식물들을 같이 이렇게 모아다가 궤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 식이섬유들. 다 탄수화물들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자,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 이 기본 단위치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지질의 기본 단위치 뭘까요? 간단하게만 잡고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 단원에서 가장 메인으로 다루는 건 단백질이 어떤 식으로 해서 기본 단위체인 아미노산들이 결합되는 건지. 그리고 핵산의 기본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데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떤 형태들로 계속 결합되어 가는지가 여기 이 단원의 메인 핵심이야. 그리고 이 핵산의 기본 단위체의 연결들은 어디로 또 연결되냐면 이 2학기 단원이랄지 생물 뒷파트의 생명 시스템에서 어디냐? 전사번역이랄지 mRNA, rRNA, 리보솜의 기능들이 같이 아울러서 많이 나온다는 거지. 오케이. 자, 지질 갈게요. 지질은 체온 유지, 그치? 물론 이제 물이 대부분 비율이 높아서 오케이. 체온을 유지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하지 물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정어동물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쉽지 않게. 그런데 쟤 또 1g당 얼마를 9kcal 열량을 가지고 있어서 체온 유지 어느 정도 사용이 돼요. 저 아래로 지질로.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기본 단위체가 뭐예요? 지질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리고 뿅뿅뿅뿅뿅뿅 중성지방, 고체지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중성지방의 경우는 뭐가 이루어졌냐? 세 개의 지방산과 얘가 지방산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야. OH,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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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H야.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는 지방산 3개와 지방산 뿅뿅뿅.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뭐? 글리세롤. 오케이? 글리세롤. 오케이? 근데 이제 얘를 글리세롤 하나가 지방산 하나랑 결합되어 있어요 라고 해서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 이렇게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방으로서는 기본 단체를.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지질의 성분들 중에 중성 지방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세포막의 주재료 하면서 또 배우게 될 거라 인지질도 있어요. 자, 얘는 중성 지방 형태로 글리세롤에 3개 지방산이 결합된 거잖아. 얘는 이제 모노글리세리드고 3개 지방산이 이렇게 결합되면 중성 지방인데 인지질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인지질 세포막의 주재료예요. 세포막의 주재료. 그래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올레서 중성지방 형태에서 글리세롤이 이렇게 있을 때 두 개는 여전히 지방산하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야. 오케이? 근데 여기 이제 콜린이라고 하는 게 이름만 들어봐. 이런 게 여러 개 있어. 포스포콜린, 포스포글리세롤, 이렇게 P라고 하는 인을 가지고 있는, 인산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야. 화합물. 자, 인산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인산을 포함한 화합물이 여기에 있어서 인산 덕분에 약간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잖아요. 오케이? 왜냐면 P가 원자번호 몇 번? 원자번호 몇 번이야? C4, C기어니까 13, 14, 15 C4 15번이죠? 그래서 얘가 체외각 전자가 5개 있어. 원자가 전자가. 그래서 그 5개에 각각 이런 식으로 산소들이 결합되어서 우리 인체의 수용액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 실제 포스포, 그러니까 인산 3개가 있는 이런 형태들은. 그러면 산소들이 공결합 형성하고 있긴 한데 산소 원자가 전기 음소도가 되게 크잖아.
그래서 불균등하게 전자를, 야, 우리 공유하긴 했지만, 우리 이게 전체 가격이 100만 원인데, 우리 반띵 하자에서 50, 50 내고, 지금 뭔가 물건을 샀는데, 얘가 거의 뭐 한 달에 한 30일 정도를 다 자기가 쓰는 거고, 한 하루 정도만 인산이 쓰는 거랑 똑같은 거야. 돈을 반반 가격으로 똑같이 냈는데. 오케이? 그런 식으로 전자쌍을 공유하는 정도가 O라고 한 원자가 되게 커요. 그래서 전자 구름들이 이쪽으로 다 많이 이동을 해버려서 여기는 부분적인 플러스를 많이 띄고 있는 그런 상태들이다라고 보면 돼. 그러다 보니 이런 수용액 상태에서 이런 부분적인 전하를 띄고 있는 성질, 우리 그걸 극성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극성의 성질을 띄게 되는 거고, 여기가.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인지질 분자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나타내서 표현하는 거죠. 얘는 친수성 머리. 우리 세포막의 주 성분에 대한 어떤 특성을 얘기할 때 이게 기본으로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친수성 머리, 여기는 소수성 꼬리. 물 안 좋아하는 소수성 꼬리. 오케이? 왜냐면 여기 짝짝은 그냥 다 탄소와 주변의 수소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쪽 지방산들이야. 얘네들은 메테인하고 비슷한 성질이어서 물하고 안 친, 균통하게 단공별로 형성했는데 부분적인 플러스나 부분적인 마이너스 같은 극성을 띄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된 지방산 꼬리 두 개는 물하고 안 친해, 소수성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인지질 분자 하나가 친수성도 띄고 소수성도 띄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양쪽에 다 친한 성질을 띠네요 라고 해서 양친밀성 입자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제말만 했죠 지금.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분 혹시? 네, 얘기해봐요. 너무 빨랐어요? 뭔가를 정리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너무 속도감 있게 나가니까. 어디로? 막혔어요. 어디서? 어디야? 그냥? 네. 또 이해가 안 가. 내가 물 흐르듯이 또 너무 얘기를 해서 또 그랬구만. 중성지방에서부터 그러냐? 중성지방? 이 또 세 개 다 합친 거 같아요? 응. 그거 아니에요? 중성지방이 글리세롤 하나에 이게 지금 3탄당이야. 탄소로 되어 있는. 3탄당에 지방산 3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야. 이게 중성지방이야. 근데 이거 하나만 있지 않고 이런 입자들이 막 쌓여서 고형으로 존재하겠지. 왜 고형으로 존재하냐면 이런 지방산들이 그냥 지그재그 형태들의 아귀가 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이 계속 여러 개가 쌓여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녹는점이 높아. 많은 에너지를 줘야 분자하고 그 지방산 분자와 이 지방산 분자들끼리를 떨칠 수 있겠잖아. 너무 아귀가 잘 맞게끔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본체지방의 형태들이야, 중성지방들은. 근데 이제 이런 형태도 우리가 먹잖아. 그지? 비계 먹을 거고, 그지? 먹잖아. 먹어서 우리 몸에서 이제 라이페이스와 같은 소화 효소들에 의해서 소화가 되겠지? 근데 완전 다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 단위체들로 우리 인체도 돌아다닐 거라고. 그런 기본 단체로 돌아다니다가 우리 몸에서 그런 것들,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 기본 단체가 있는 상태에서.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의 인체의 음식을 통해 섭취되어 들어오고 얘네들이 소화 과정을 거쳐서 단위체로 돌아다닐 때 우리는 또 세포의 주 성분들, 세포막의 주 재료들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세포막의 주 재료와 같은 인지질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세포막을 형성시키게끔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생으로 다 모든 걸 만들어내기는 어렵겠지, 세포 생명체 자체가. 왜냐면 우리가 갑자기 빅뱅처럼 원소를 탄생시키거나 그럴 수 없잖아, 우리 몸 자체에서. 근데 공급된 그런 원소들이 많이 결합된 화합물들을 적당한 효소들이랄지 화학 반응을 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자들에 의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세포의 주 재료가 되게 한다거나, 오케이? 또는 세포막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건 관찰을 나야 하는 거야. 중성지방의 형태들도 이렇게 있고, 보니까 중성지방의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세포막에는 또 인지질이라는 게 되게 많네? 그 인지질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 몸에 다양한 각각의 효소가 있어서 얘네들로부터 분해했다가 그런 것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만들어지기도 하네. 오케이? 또 이거는 알겠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전자쌍이 공유가 됐는데 H라고 하는 것과 C라고 하는 것은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C라는 원자와 H라는 원자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안 크다 보니까 거의 균등하게 전자쌍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전자쌍이 많이 치우쳐져 있는, 그래서 극성의 성질을 띠고 있지는 않아. 탄소와 수소의 결합. 근데 P나 O의 결합들이었지. 이런 건 얘가 전기의 정도가 엄청 크거든, O가. 그래서 고무결합이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한쪽으로 전자쌍 부름이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한쪽은 전자 부름을 다 뺏겨서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고 있는 이런 상태들인 거야. 그렇게 우리 몸 수용액 자체에서는 이렇게 부분적인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정도 효소들의 역할에 의해서 화학 반응도 일어나겠지만 만들어졌다 분해됐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들로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하고 친한 친수성인 부분이다. 이 자체가 인지질을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으로 그림을 그려준 거거든. 친수성을 띈 거다, 소수성을 띈 거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다고. 저거 글리세롤 썰어볼까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대급박? 미안해. 머리, 꼬리 이렇게. 오케이. 또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인지질은 아마 여기다 쓰기가 힘들 것 같아서 어디다 써보냐면 46쪽 한번 펴봐. 46쪽에 아래 보면 자, 지금 생명체를 구성한 탄소화합물, 지금 제가 칠판에 정리한 이것들이 정말 간단하게 설명에 다 써져 있죠. 탄소화물은 단위체는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고 이들의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하여 글리코젠 등의 다당류를 만드는데, 다당류에 글리코젠만 있는 거 아니야. 동물에는 동물의 저장 다당류가 있는 거고, 식물의 저장 다당류는 녹말, 우리가 밥 먹는 게 녹말 먹는 거죠. 얘는 동물의 저장 다당류, 동물의 저장 다당류. 오케이? 식물의 세포벽은 셀룰로스고, 자, 이게 식물의 저장 다당류는 녹말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성지방과 인지제가 단위체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인데 이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여 중성지방이나 인지질을 만든다라고 볼 수 있어.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 지질의 종류에 중성지방도 있고 인지질도 있고 스테로이드도 있어. 오케이? 선생님이 왜 책에는 안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왜 굳이 얘기해주세요 라고 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 책에 있는 내용으로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야. 얼마나 더 많이, 생물학 특히 얼마나 더 많이 잘 알고 있는가가 변별이야. 그래서 스테로이드 정도까지는, 스테로이드 정도 그 지질의 종류들에 대한 디테일까지는 원래 생명2에 있는 내용이야. 근데 이 교과 내용의 특성이 생투나 생원 또는 화투나 화원, 물투나 물원에 있는 일부의 내용들이 어찌됐든 1등급 변별을 하려면 통합과학에서 너희들 알고 있는지 확인해볼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질에 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성지방도 있고, 그리고 뭐도 있고 인지질도 있고,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게 있어. 스테로이드 들어는 보셔야 돼. 스테로이드. 이 스테로이드가 뭐냐면 거의 탄소나 수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길게 배치가 되어 있잖아. 지방산들이네라. 그 여러 개들이 음식을 통해 섭취가 됐겠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다양한 효소들에 의해서 고리 모양의 형태들로 이런 형태들을 가지는 호르몬이나 또는 부신 거칠 호르몬들을 만들어준 거야. 스테로이드 계열은 이런 탄소나 수소의 화합물들이 고리 모양으로 이루어진 인체 화합물이야.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주로 성호르몬, 우리의 성호르몬이나 그 다음에 뭐 부신 거칠 호르몬, 부신 거칠 호르몬에 뭐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재료가 되는 게 이거야, 스테로이드. 그렇게 그런 형태들로 지용성의 화학적 지용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방향족 물질들도 지질에 속하더라. 오케이? 저것들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 적기 힘들면 사진이라도 찍어봐. 제가 체에 대한 거지 같아 보이지 않도록 쓰려고 노력을 하긴 했어요.